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결정 수업입니다. 우선은 이 책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 신화, 어원학까지 정말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책을 글씨를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2번 연속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번 읽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파악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결정 수업을 읽고서 사람들이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결정하다 라는 말에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정하다 라는 말 안에는 잘라낸다 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잘라낸다, 무엇을 잘라낸다 라는 의미일까요? A랑 B 선택지 가운데 만약에 제가 A를 선택했다면 이 B 선택지를 잘라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잘라낸다는 A랑 B 둘 다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잘라내고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간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은, 만약에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년차 공시생이면서 요번에 시험에서 또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겉으로 보기엔 딱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 그리고 2번째는 한 번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4년차 수험생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진 선택지는 몇 개가 될까요? 아마 대부분 2개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2개가 아니라 총 3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하나의 선택지는 뭐냐면은 바로 이 A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B를 선택한 것도 아닌, 정말 이 결정을 미루면서 계속 이 유예하는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거가 바로 C입니다. 다시 말해, 취업을 준비할 거면 깨끗하게 이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취업 준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하면은 딴 생각하지 않고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제대로 또 다시 준비를 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갈등을 하다가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는 이 상황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잘라내야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결정을 제대로 된 타이밍에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아직 자신이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정보가 나오면 그때 선택하겠다. 근데 이 경우 같은 상황에는, 근데 물론 이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정보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시간이 지난다고 한들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진 않잖아요. 주식을 할 때 기업에서 성과 발표 날이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린다, 이거 말이 되지만은, 무튼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아직 정보량이 부족해서 조금 더 정보를 모으겠다라는 상황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을 하는데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 두려움에는 총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는 제가 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존재를 하잖아요. 혹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다른 그 선택지가 정답인데 내가 지금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잘못될까 바에 대한 이런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많이 미루는데, 근데 당연히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거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당히 근데 사실 좀 힘든 일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그쵸.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선택을 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같이 패키지 상품으로 껴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할 때 두렵고 불안한 건 당연한 거다. 뭐 예를 들면 뭐 수술을 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수술은 당연히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 걸 알지만 근데 당연히 이제 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것처럼 결정을 할 때도 당연히 이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결정을 해야 한다 라고. 근데 사실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이렇게 내용이 많지만은 정말 쉽게 요약하면, 네, 제가 방금 말했던 원래 결정을 할 때는 이 두려움과 불안은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느끼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한 후에에도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후회할까봐 이제 좀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결정에 대한 이 결과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이 결정이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알고 봤더니 그 선택이 꽤나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언제든 이 결과는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생각보다 좀 좋지 않다고 해도 마냥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선택이 좀 별로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정말 인생을 길게 보면은 생각보다 지금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그 일이 잘못돼서 실패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근데 실패했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배우고 또 거기서 어떤 경험치를 쌓냐에 따라서 제 그 넥스트에 저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잘 안 됐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또 제가 더 큰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태도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태도. 그렇죠. 태도는 지금 또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잘 다루고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한다 치고, 무튼 그래서 또 말이 약간 중구난방 생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가장 힘든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 결정이 당장은 별로 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 들 수도 있지만은
이게 먼 훗날 좋은 결정으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방금 말했던 것보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진짜 알짜배기들이 많아서 꼭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는 게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이제 말하기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